H-1B 비자 취득 요건 강화, 시민권 시험 강화, 이와 같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는 여러 비자 문제들이 있죠. 최근에 이스타 문제도 있었지만 오늘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제도와 이 시민권 시험 개정 논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요. 실제 정책이 어떻게 확정 발효되는지, 그리고 그 의미와 논란의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인력에게 내주는 H-1B 취업 비자와 이 미국 시민권 시험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나서서 이민자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서 자국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이런 이민의 문턱을 대폭 높이겠다라는 그런 취지일 텐데요.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입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법률, 세무,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담은 첫 저서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이 2025년 8월 25일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합니다. 정식 판매 전 교보문고 바로 펀딩 이벤트를 통해 사전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한정 사은품과 9월 10일에 서울에서 진행되는 북토크 초대권을 선착순으로 드리니까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아메리칸 드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미주 한인 크로스보더를 위한 미국 절세, 투자, 자산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깊이 있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설명란에 JC&컴퍼니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바야흐로 미국 이민 정책의 전면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할 텐데요.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세운 H-1B 비자, 시민권 시험 제도 강화 이슈의 중심입니다. 글로벌 인재의 블랙홀로 불렸던 미국인데요. 앞으로도 이게 이어갈 수 있을 거냐, 이러한 명성이죠. 자, 먼저 보면 미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는요, H-1B요. 저도 그 혜택을 보면서, 혜택이라기보다는 그 제도를 통해 미국에서 정착을 했었던 건데요. 어떤 상징성만큼이나 치열한 쟁탈전의 어떤 대상이었었죠. 매년 수십만 명 전 세계 젊은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다, 월스트리트다, 바이오메디컬, 우주, AI, 여러 미국 경제 심장부를 향해서 이제 취업을 하겠다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턱을 더 높이겠다라는 거죠. 방법은요, 대중적인 추첨제 대신에 연봉 순으로 선발하겠다는 그런 원칙인데요. 이 내용을 백악관과 USCIS에서는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이었었는데요. USCIS 이민국이요, 그리고 미 국토안보부죠. 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인데요. H-1B 현행 선발 체제를요, 임금 가중치 추첨제로 바꾼다라는 그런 규정 초안을요 제출했습니다. 행정 예산국에 제출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법률이라던가 기타 최종 시행령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닌데, 수차례 정책 청문이라던가 공개 의견 수렴, 그리고 여러 최고 인사, 당국의 최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은 예상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뭐냐? 임금 가중치 추첨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규정의 논리는요, 명확한 거죠. 뭐냐? 미국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공정성 강화, 그리고 저임금 외국인 인력 대체 방지가 골자일 텐데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지와 같은 이런 언론에서는요, 실제 이러한 임금 가중치가 적용이 되면요, 비자를 받게 되는 수혜자들의 평균 연봉은 지금 현재 10만 6천 불 정도 선에서요, 17만 2천 불로 훌쩍 뛰게 된다라고 하네요. 표면적으로는 이게 고연봉, 고숙련의 인재 유입 장려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게 첫 커리어를 이제 시작하는 젊은 인재들, 유학생들이 되겠죠. 그리고 창업기업의 어떤 신입 개발자들이라던가 이런 이들에게, 외국 출신 인재들에게 미국행 장벽이 더욱 더 거세진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온 어떤 젊은 이 주니어 인재들이 생각하기를 더 이상 미국이 기회의 땅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냉소를 번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민권 시험도 있는데, 이게 뭐냐? 사실 비자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대상이었었죠. 많은 이민자들이 도전해온 관문일 텐데요. 바로 시민권 시험입니다. H-1B보다 훨씬 더 큰 담론이긴 할 텐데요. 기존에는요, 이 제시된 100문항 중에 10개를 무작위로 질문해서요, 6개만 맞추면 통과되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방식이 너무 쉽고요, 그리고 어떤 단순한 답 암기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면서 확 바꾸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이요, 25년 7월이었었죠. USCIS 이민국에서는요, 출제 범위를요 128문항으로 확대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기존의 10개가 아니라 20개로 늘리고요. 그 중에 12개를 맞춰야 통과하는 어떤
강화안을 이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아직 최종 통과는 아니지만요. 히어링, 공청회, 의견 수렴 등의 어떤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심에 선 이 USCIS의 국장인데요. 인터뷰를 하면서요. 이 시민권 취득이라는 것이 미국적 가치와 시민의식에 대한 진정한 검증이자 사회통합의 마지막 관문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제도 변경의 정당성을 홍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여러 이민자 단체라든가 소수 커뮤니티는 입장이 다르다고 합니다. 뉴욕 이민자 연합은요. 예를 들어 시험 강화라는 것이 사실상 사회통합이 아닌 배제 장벽을 높이는 그런 조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그래서 영어가 서툰 이민자 또는 고령자 또는 노동집약 분야 이민자들에게 불공정한 짐이 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가지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여기서 더 추가되는 여러 고위 정책 당국자들의 어떤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JD 벤스 부통령은요. 여러 컨퍼런스 그리고 여러 팟캐스트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요. 얘기하기를 이 IT 대기업들이요. 9천여 명의 미국인 직원들을 해고한 뒤에 곧바로 이 H-1B 비자 외국인들을 수천 명씩 채용하는 현상을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요. 이러한 현상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하네요. USCIS의 국장 역시요. 비슷한 시기 공식 설명회 그리고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요. H-1B는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보완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한데요. 이로부터 비롯되는 좀 우려도 있잖아요. 탈미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미국이 세계 인재들의 꿈의 어떤 나라였었는데 이제는 이게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이거든요. 예를 들어 캐나다가 AI, IT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 스트림이라는 이름의 어떤 패스트 트랙 비자제를 통해서요. 2주에서 4주 이내에 취업 허가와 영주권을 내주고 있고요. 또 영국, 호주, 독일과 같은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도요. 각기 다른 문호 개방책을 앞세워서 첨단 인재 영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라던가 MIT와 같은 이런 여러 국제적인 인재 연구 센터 등에 따르면요. 25년 들어서만 실리콘밸리의 상위 1% AI 논문 저자, 특히 또 이 글로벌 특허 등록자들의 상당수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캐나다, 유럽 이런 국가들로 이주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문턱이 높아진 탓에 브레인 드레인, 그러니까 말라간다라는 거죠. 이 현실적인 위험으로 부상한다라는 것이 연구자 커뮤니티라던가 아니면 이런 관련 업계에 반복된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 정책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실제 산업과 사회에 어떤 깊은 어떤 흐름을 남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H-1B 그리고 시민권 제도 강화 움직임이라는 것이 아직 최종 시행령 법률로 100%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1년의 움직임을 통해서 예전만큼 미국의 관문이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고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높아진 문턱이 미국의 미래를 위기의 방향으로 몰고 갈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안정적인 기회의 땅으로 변신하게 할지 이걸 귀추를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H-1B 제도의 변화 그리고 시민권 취득에 있어서의 더 난이도를 강화한다는 최근의 움직임과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이슨컴퍼니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또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